어제 오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같은 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집중적인 공격을 보면서 이번 경선 국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발언에 이은 그 돌잔치 사진, 반려견 사과 사진, 윤석열 후보가 정치권에 입문한 뒤에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윤석열 후보를 두고 지금 민주당의 공격은 별 볼 게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자신들 앞가림하는 것이 더 급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홍준표, 유승민, 그 다음 이준석 이렇게 세 명이 윤석열 후보를 가운데 두고 집중적인 협공을 가하는 저 모습, 저게 이준석과 유승민, 홍준표로서는 호기를 만났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은주TV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구독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여전히 제 구글 계정에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회를 해 주시는데 60% 이상이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입니다. 깜빡하고 구독을 안 누르신 분도 계실 테고 송은주TV가 아직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송은주TV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단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봐도 제가 조금씩은 늘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향상되는 이 모습을 보시고 또 조금씩 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은 경험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30년 훌쩍 넘게 방송을 하고 기자 생활을 했지만 언제나 어려운 것이 이 부분입니다. 방송을 하고 뉴스를 하게 되면 매일매일 느끼게 됩니다. 정말 어느 부분에서 시청자들이 좋아하게 될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주제를 잡으면서도 이걸 시청자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라는 부분, 이게 정말 예측이 어렵습니다. 왜 예측이 어려우냐면 다들 잘 아시다시피 마음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 자유롭게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얻는 일이 정말 어렵다.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치가 어려운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어디로 갈지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위기를 맞았습니다. 위기는 분명합니다. 문제는, 정치가 어려운 것은 윤석열 후보의 이 위기가 어느 정도 윤석열 후보에게 타격을 줄까? 이 위기를 이제 공격해야 하는데 경쟁하는 입장에서 어떤 수위에 맞춰서 어느 각도에서 공격을 해야 적절할까? 공격이 너무 세서 너무 오버하게 되면 역풍이 불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선이고 그 시점은 언제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에 가장 큰 위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는 뭐 밤늦게까지 김종인 위원장도 만났다라고 하는데 많은 얘기를 나눴다라고 합니다. 대선 전국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아마 큰 그림을 얘기를 했을 것이고 내일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만난다라고 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준석을 좀 어느 정도 제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은 이게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인지 민주당 대표인지 구별이 안 되는 정도입니다. 이준석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윤석열 후보의 이 위기, 윤석열 후보는 스스로 이 부분을 자신은 탈출을 해 나가야 합니다. 탈출하는 방법은 다음 달 초에는 뭐 광주를 방문하겠다. 좋은 방안이고요. 그 다음 어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고 난 뒤에도 얘기했다시피 정말 이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 자신의 말의 뜻과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그걸 받아들이는 국민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정치 리더는 이 부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부분까지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정치가입니다. 판 전체를 흔들 그런 문제까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전두환에 대한 발언 그 자체도 크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원희룡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부채를 없앤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다. 왜 그 이야기가 안 됩니까? 말하는 표현이 문제가 있었죠. 자신이 말한 의도를 다른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유권자의 자유입니다. 그 해석하는 부분까지를 계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검찰총장과 정치인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전두환 발언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일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아파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라면은 그 부분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건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사과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 방식대로. 근데 이게 우왕좌왕하게 되니까 주변도 우왕좌왕해지는 겁니다. 그 부분이 가장 문제였고요. 윤석열의 이런 위기를 이제는 당 안팎에서 공격해야겠죠. 비판하고 공격하지 않을 수는 없죠. 경쟁하는 입장에서. 민주당의 공격은 볼 게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자기 앞가름하기가 급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판이 적정하냐, 캠프 관리 능력, 그리고 대응에서의 미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끔한 비판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는 공격은 오히려 역공을 받을 수가 있다. 윤석열 후보의 지금의 지지율 분포, 윤석열 후보로 모여져 있는 정권 교체의 그 기대의 성격,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이 공격이 과도하게 되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정치권에서 흔히 기회가 왔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공격을 하다가 역풍을 맞는 일은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아니나 다를까 홍준표, 유승민, 이준석, 윤석열에 대해서 협공에 나섰는데 그 정도가 오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유승민은 어제 토론회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자신의 토론 시간을 거의 다 써가면서 이 사과 사진 부분을 집중하면서 오히려 훨씬 자신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자신의 경륜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마저 날리고 윤석열 후보는 정말 진정성 있게 여러 번에 걸쳐서 사과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오히려 유승민이 훨씬 손해를 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이준석이 어제 자신의 SNS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의 SNS 사고에 대해서 SNS는 자신이 하면서 느끼지만 음식에 비유하자면 복요리다. 복요리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복요리를 해야지 아무나 복요리를 해서 맛있는 생선이다 라고 하면 잘못하면 사람이 죽는다. 윤석열 후보가 캠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은 당대표가 어떤 경선 국면에서 어떤 처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모릅니다. 경선 국면에서 당대표의 균형감이라든지 거리두기라든지가 어떤 정도인지를 모른다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은 또 지금의 4명의 후보에 대해서 자기 평가까지 내놓았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도전자가 아니라 기득권을 지킨다는 느낌이 든다. 홍준표에 대해서는 지금 바람을 타고 있다. 지금 조직 보강을 하고 있는데 그 바람을 타는 맥이 좀 끊기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유승민에 대해서는 돌파력이 아쉽다.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같이 밟고 있는 느낌이다. 또 이런 평가를 하고 원희룡에 대해서는 일타 강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미지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자기 위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접어두더라도요. 내일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만난다라고 합니다. 비공개로 만난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견제해야 합니다. 따끔하게 견제해야 합니다. 대선 후보가 선정이 되고 나면 당대표의 권한은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15일 보름만이 중요합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이준석을 견제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홍준표 후보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무슨 융단 폭격을 하듯이 쏟아부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어제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지켜보겠다. 앞으로도 이 자세가 유지될 수 있는지 토론회장 바깥에서 또 당내 총질을 하고 갈짓자 행보를 하지 않을 것인지 지켜보겠다. 지난 3개월은 갈짓자에다가 내부 총질에다가 가진 모습을 보이면서 도대체 홍준표의 본색은 뭐냐? 그런 모습이 바뀌기를 바랬는데 전혀 바뀌지 않죠. 제가 바뀔 걸 예상해서 바뀌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쏟아부은 내용은 2가지입니다. 아니 지금 경선 룰까지 해서 3가지입니다. 홍준표의 얘기는 이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비리 후보라는 겁니다. 비리 후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처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후보로 선출되고 나더라도 불안하다. 그러니까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이미 동의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과 달리 윤석열 후보에게 엎어져 있는 이 비리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덮어 씌운 것이어서
정반대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부 총질이라는 것. 그 부분이 이미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왜 이 말을 하지 않느냐라고 지켜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재명과 이낙연이 지금 갈등을 빚으면서 민주당 지지층들의 표, 중도층의 표가 윤석열, 홍준표를 비롯해서 야당 후보로 몰리기 시작을 했죠. 민주당의 지지층이 갈등을 빚으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역선택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죠. 이낙연의 지지층이 자기에게 몰려오고 있다. 이낙연 선거를 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캠프에 왔다라고 하면서 그걸 계기로 이낙연의 지지층이 자신에게 몰려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역선택을 노린 행동, 지금까지 그 역풍 때문에 숨죽이고 있다가 이 대목에서 이제 이런 말, 전혀 근거 없는 말입니다. 이낙연의 지지층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전혀 근거 없는 자기 주장을 내놓고 있는 셈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홍준표는 본 경선 룰, 이제 여론조사 하는데 설문조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재명과 1대1로 붙일 것이냐, 4명의 후보를, 아니면 4명 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높은 사람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역선택을 좀 더 많이 막을 수 있느냐 아니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4명의 후보를 1대1로 붙이게 되면 역선택을 좀 많이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1대1로 붙이지 않고 그냥 4명의 후보 가운데 경쟁력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사지선다형으로 묻게 되면 역선택을 상당 부분 허용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가 오늘 1대1로 붙이는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경선 국면에서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경선의 파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불복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홍준표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홍준표의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경선 국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으로 조금만 이익이 있다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도대체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조차 지금 헷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번 대선은 20대, 30대와 호남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했습니다. 20대, 30대 중요합니다. 호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이 승부를 가를 정도는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경선 룰에서처럼 역선택을 노린 행동을 그대로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위기에 맞았을 때 근거 없는 내부 총질, 그 다음 역선택을 노린 노골적인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선 국면에 들어와서 홍준표 후보가 보이고 있는 저런 갈짓자 행보, 근거 없는 내부 총질, 자신의 조그마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저런 것까지, 수위를 저렇게 해도 되느냐라는 행동까지 서슴없이 하는 저 행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윤석열이 위기이긴 하지만 홍준표와 유승민, 이준석이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협공, 이건 정도를 지나쳤다. 정도를 지나치게 되면 역풍은 오게 된다. 라는 부분도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